네, 안녕하십니까. 위험물 실기 이론 제5강 시작하겠습니다. 제5강은 제3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자, 3류 위험물에 먼저 품명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때 했던 내용 떠올리셔야 됩니다.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자, 여기까지 지정 수량이 10kg입니다. 황린은 20kg입니다. 그래서 이 황린까지 포함해서 위험 등급이 1등급이죠.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해가지고 50kg의 지정 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2등급에 해당되는 물질입니다. 자, 8번에 있는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및 알루미늄의 탄화물 이렇게 해가지고 300kg의 지정 수량을 갖고 있고 위험 등급은 3등급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 수량, 기본적인 지정 수량과 또 품명, 구분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맞으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자, 1번을 보면 그 다음에 내용 설명입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이 있거나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자, 세 가지 이야기하죠.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및 황린 위험 등급 1등급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제9호가 요 위에 있는 이 1번 내용입니다.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제9호가 요 위에 있는 1번 내용입니다. 제가 번호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이것을 칼륨, 나트륨, 알루미늄, 알킬리륨 및 황린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주요 반응식이죠. 3류 위험물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식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겠어요? 3류 위험물이 기본적으로 금수성 물질들이 주가 되고 있잖아요. 이 금수성 물질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와의 반응식이 중요합니까? 물과의 반응식이 중요합니다. 이 물과의 반응식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과 만났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 뭔가를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 가장 많이 나왔던 물질이 뭐였습니까? 수소였죠. 자, 예를 들어 칼륨이 물과 만났습니다. 칼륨이 물과 만나게 되면 자, H2O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나눠진다 그랬고 칼륨은 OH하고 만난다. 그래서 KOH가 되고 수소가 발생이 될 거다라고 해서 H2가 생성되는 이런 반응식입니다. 이런 반응식이 쉬운 반응식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반응식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쉽다고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수소가 나오는 것들은 나트륨도 있습니다. 나트륨도 똑같죠. NaOH하고 수소가 발생이 되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수성 물질이 위험하다는 이유는 가연성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칼륨의 연소 반응입니다. 칼륨이 이제 연소에 한다는 말은 산소하고 결합을 한 거다. 산소하고 결합을 하기 위해서 칼륨과 O2가 결합을 하게 되면 K2O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이니까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산소는 몇 쪽이다? 6쪽이다. 6쪽인데 전자를 8개 갖기 위해서 칼륨하고 결합을 한다. 칼륨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K2O라는 물질이 생성이 될 거다. 그래서 산소하고 칼륨이 만나면 칼륨 2개하고 산소가 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화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될 거다. 이게 연소 반응식이에요. 연소 반응식은 무조건 뭐하고 만난다? 산소하고 만난다. 그래서 산소하고 칼륨하고 결합을 하면 산소 하나당 칼륨이 2개 결합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계수 맞추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칼륨과 물과의 반응식은 설명을 드렸고 칼륨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입니다. 칼륨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칼륨은 금수성 물질이에요.
금수성 물질인데 이 금수성 물질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로 소화할 수 있다? 모래, 질석, 진주암 이러한 것들로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개발해 놓은 좋은 소화 약제인 대표적인 CO2, 하아론 이런 소화 약제들이 칼륨과 같은 금수성 물질을 소화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못 끄는가를 소화를 못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칼륨이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탄산칼륨 다시 말하면 CO2하고 칼륨이 반응을 해서 K2CO3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탄소가 일부 분리가 돼서 가연성 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 탄소가 그냥 탄소가 아니에요. 가연성 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연소가 가능한 탄소가 나와서 폭발적인 연소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CO2와 같은 소화 약제를 금수성 물질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를 금수성 물질인 칼륨, 나트륨 이런 물질에다 소화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연성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결국은 이런 취지라 그랬죠. 금수성 물질에 CO2 소화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을 못 꺼서 소화하는 게 아니고 불을 못 끈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칼륨하고 CO2하고 결합을 하니까 탄산칼 K2CO 산소가 하나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K2가 달라붙은 거예요. K2CO3가 돼서 플러스 탄소 C가 발생이 되는 그런 반응식입니다. 자, 칼륨과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사류 위험물이죠. 칼륨은 삼류 위험물이고 삼류의 금수성과 알코올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칼륨하고 알코올이 만나니까 자, C2H5OK가 됩니다. 자, OH에서의 H 자리를 누가 뺏어갔어요? K가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소는 또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H2로 분자로서 기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수소가스도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 되고요. 이 칼륨과 알코올이 결합을 했을 때 알코올기의 H 자리에 칼륨이나 나트륨이 차지하게 되고 결론은 칼륨이 만나도 그렇고 나트륨이 만나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C2H5OK 나오는데 이때는 칼륨 에틸라이트라고 명칭을 불러준다. 칼륨 에틸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수소가 발생이 되는 반응식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트륨이 연소 반응하는 거. 산화나트륨이 되겠죠. 산화나트륨. 칼륨이 됐잖아요. K2O가 됐고 나트륨은 Na2O가 됩니다. 나트륨과 물과의 반응식, 금수성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 나옵니까? 수소 나옵니다. 나트륨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식, 가연성 탄소 나오는 거. 칼륨 자리에 나트륨이 들어갔을 뿐이죠. 똑같습니다. 칼륨과 나트륨의 반응식은 거의 같은 형태의 구조를 갖고 반응식이 써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과 만났을 때, 또 그냥 연소했을 때, 그 다음에 CO2하고 만났을 때의 반응식, 알코올과 만났을 때의 반응식. 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자, 자리가 어떻게 바뀌는가만 보시면 반응식 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트륨과 알코올과의 반응입니다. 나트륨과 알코올이 만나도 알코올기의 H 자리에 뭐가 들어왔을 뿐이에요. 나트륨이 자리했을 뿐이에요. 그래, 똑같습니다. 수소가 쫓겨났기 때문에 수소가 발생이 됐고, 트리메틸 알루미늄의 연소 반응입니다.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9번부터 나옵니다. 문제를 좀 삼류에서 어려운 물질로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소하잖아요. 트리메틸 알루미늄. 그래서 시험에서는 트리메틸 알루미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TMA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TMA의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감안하시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고 부릅니다. 자, 트리 3개, 메틸기가 3개 붙어 있는 알루미늄 이런 의미고요. 트리메틸 알루미늄이 연소하게 됐어요. 자, 연소하게 되면 알루미늄이 산소하고 만나서 산화 알루미늄이 됩니다. 산화 알루미늄 플러스 9H2CO2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알루미늄이 산소하고 만나서 산화 알루미늄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가 남았어요? 메틸이 남은 거잖아요. 이 메틸이 물과 CO2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탄화수소계 물질이 연소하게 되면 탄화수소계 물질이 연소하면 무조건 뭐 나온다겠죠? CO2하고
H2O 나온다겠죠. 그래서 여기는 알루미늄이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만 산화돼서 산화알루미늄이 된다. 자, 요런 반응식 나올 때 Al2O3 이걸 애우려고 막 고민하지 마라 그랬어요. 알루미늄이 뭐하고 만난다는 걸 알았어요. 산소하고 만나겠구나. 이렇게 알았으니까 산소하고 만나게 되면 자, 알루미늄이 산소하고 만나면 화합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산소하고 알루미늄하고 이루어진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알루미늄 몇 쪽이라 했어요? 3쪽이라 했어요. 산소가 6쪽이에요. 그럼 6쪽이니까 2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쓰고 2를 요리 써주고 3을 요리 써주면 Al2O3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혹시 말씀을 안 드려도 1차 필기할 때부터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적용을 해보시고 Al2O3는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굳이 막 Al2O3 이걸 헷갈릴까봐 숫자가 헷갈릴까봐 고민하지는 않겠죠. 자, 그런 수준 넘어섰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고 오신 거니까. Al2O3, 알루미늄과 산소가 만나면 Al2O3가 되고 물과 CO2가 됩니다. 트리메틸 알루미늄이 이제 뭐하고 만났어요? 물과 만났어요. 물과 만나면 H하고 OH하고 또 나눠진다 그랬죠? 그럼 알루미늄이 OH하고 만난 거예요. 자, 알루미늄이 OH3가 되고 Al 플러스 3가고 OH는 마이너스 1가예요. 그래서 3을 밑에다 써주니까 AlOH3가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CH3가 수소하고 만난 거예요. 수소하고 만나서 다시 뭐가 됐겠어요? CH4가 된 겁니다. 메탄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운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트리메틸 알루미늄이 물과 만났어요. 물과 만났더니 뭐가 나왔다? 메탄가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려운 내용인가요? 아니죠. 여기에서 이름이 뭐예요? 트리메틸이잖아요. 이 메틸이 물과 만나서 수소 하나를 얻어서 메틸이 뭐가 됐다? 메탄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메탄, 알칸계 탄화수소인 메탄에서 수소 하나를 잃어버리면 알킬기가 돼서 메틸이 된다 그랬죠. 메틸이었던 물질은 당연하게 수소 하나를 얻어서 다시 메탄이라는 물질로 온전히 자기만이 존재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메틸이 메탄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는 뭐겠어요? 이미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에틸 알루미늄이에요. 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만났으니까 에틸이 뭐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에탄이 되고자 하겠죠. 에탄이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AL하고 만나니까 ALOH3 메탄이 아니라 에탄이 되죠. 자, 에틸 알루미늄의 기호는 TeAl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리메틸 알루미늄에서 AL을 붙이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안 써도 알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트리에틸 알루미늄 TeAl 또는 L을 안 쓰고 TeA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읽을 때는 트리에틸 알루미늄을 압축시킨 약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약자로도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 자, 여기도 연소하게 되니까 알루미늄이 산소하고 만나서 산알루미늄. 에틸이 산소하고 만나서 뭐하고 뭐 나온다? 물과 CO2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 예. 알칸계 탄화수소의 물질들은 물과 CO2를 만들어낸다. 자, 물과 만나도 똑같습니다. 에탄이 나왔습니다.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메틸 알코올과 반응을 했어요. 자, 트리메틸 알루미늄이 에틸 알코올과 반응을 하니까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메탄올이죠. 메탄올과 반응을 하니까 AlCHO3가 되고요. 뭐가 나와요? 에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게 금수성이잖아요. 금수성인 물질이 물과 만나면 뭐가 나왔다? 에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금수성인 물질이 알코올과 만나도 에탄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C2H5가 알코올기에 뭐를 얻어서? H를 얻어서 먼저 에탄이 되고 나머지 알루미늄과 CH3O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물질이 생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에탄이 나온다는 거, 에탄. 또 여기는 메탄이 나온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소가 아닌 물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수소가 아닌 물질들이 나오고 있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문제가 이제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생성되는 물질이 뭐가 아닌 걸 낸다? 수소가 아닌 걸 낸다. 자, 수소가 아닌 것들이 문제에서 나왔을 때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틸리듐도 있습니다. 메틸리듐도 뭐예요? 알킬리듐의 하나잖아요. 알킬리듐. 알킬리듐의 종류에 메틸리듐이 있는데 얘가 물과 만나니까 메틸에서 힌트 얻었어요? 메틸에서 뭐 나오겠다? 메탄 나오겠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리듐이 수산화 리듐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틸리듐도 뭐 나오겠어요? 부탄이 나오겠죠? 부틸리듐이니까 부탄이 나오겠다. 당연한 거죠. 예, 물과 만났을 때의 반응식. 이런 반응식들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듐의 종류였습니다. 자, 이제 황린입니다. 황린이 산소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자주 나왔죠? 오산화인이라고. 오산화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황린이라는 물질의 오산화인은 피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생성되는 물질인데 뭐하고도 그러죠? 정린. 우리가 앞에서 이류 위험물에서 했던 정린도 산소하고 만나면 오산화인이 생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황린과 강알칼리 용액과의 반응. 자, 황린을 저장을 어디다 하라 그랬죠? 알칼리 용액에 저장을 하라 그랬어요. 물이었잖아요. 황린의 저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물. 근데 이 물의 pH값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9 이하인 물이었어요. 그래 약알칼리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황린을 저장할 때 약알칼리에다가 저장한다. 약알칼리에 저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알칼리 용액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출을 해야죠. 약알칼리에 저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약알칼리가 아니고 강알칼리에 저장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무슨 가스가 발생이 된다 그랬어요? pH3라고 하는 인화수소 가스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황린도 물속에 저장한 것은 안전하지만 알칼리성이 강한 알칼리도가 높은 물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인화수소. 이걸 다른 별칭이 뭐였었죠? 포스핀이라고 불렀죠. 포스핀, 인화수소, 포스핀이 발생이 된다. 지금 그 반응식을 나타낸 겁니다. 황린이 KOH, 수산화칼륨이죠. 강알칼리 물질입니다. 이 수산화칼륨과 물이 혼합된 용액에 황린을 집어넣었더니 pH3가 생성이 됩니다. 인이 수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 KH2PO4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런 물질이 이때 이 pH3가 생성이 된다라는 이 말이 위험한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황린이 강알칼리에 들어갔을 때 이게 나온다. 자, 여러분들이 인화수소, 포스핀이 생성되는 이유 강알칼리 속에 넣게 되면 발생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걸 물어본 문제가 자주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말로는 간단하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반응식을 쓰라고까지 이렇게 나온 적은 드물다. 자, 포스핀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기억을 해 보시고 칼슘과 물과의 반응식입니다. 칼슘이 물과 만나면 수산화칼슘이 되겠죠. 당연히 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인화알루미늄과 물과의 반응식입니다. 자, 인화알루미늄 물하고 만나니까 뭐 나옵니까? 포스핀이 나옵니다. 황린도 원자가 뭐예요? P라는 물질, 린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니까 포스핀이 나왔고요. 인화알루미늄에도 뭐가 있어요? P가 있어요. 인화알루미늄도 P가 있고 이게 물과 만나니까 포스핀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아주 독성도 강하고 가연성이기도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독성과 가연성을 같이 갖고 있는 이렇게 이런 포스핀이 생성되는 반응식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황린, 포스핀 나올 수 있죠. 뭐일 때? 강알칼리하고 만나면. 그 다음에 인화알루미늄도 알루미늄에 인이 결합된 건데 알루미늄은 3족 원소예요. 이게 5족 원소예요. 그래서 3개 부족하죠. 그래서 3개 서로 같으니까 그냥 3 이렇게 안 쓰고 3으로 생략을 해버린 거죠. ALP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ALP가 물과 만나면 OH는 알루미늄하고 수소는 P하고 만나서 PH3가 생성이 된다. 인화칼슘도 칼슘은 OH하고 이 물이 OH하고 H하고 나눠지니까 E는 H하고 칼슘은 OH하고 만나서 수산화칼슘과 이 PH3하고 포스핀 가스가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포스핀 가스가 나오려면 물과 반응하는 물질이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화알루미늄, 인화칼슘 또는 황린 이렇게 하는 물질들이 pH3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되는 가스들의 그런 종류들을 쭉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포스핀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21번에 보니까 탄화칼슘에서 카바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카바이드, CaC2.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물질이 물과 만나면 생성되는 가스가 뭐란 이야기예요?
C2H2라고 하는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세틸렌 가스의 폭발 범위가 2.5 볼륨 퍼센트에서 81 볼륨 퍼센트예요. 그래서 이 폭발 범위를 갖고 있는 아세틸렌이 가장 위험성이 높은 폭발 범위를 갖고 있다.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탄화칼슘이 물하고 만났을 때 수산화칼슘이 나오죠. 칼슘이 2족이고 OH가 마이너스 1이니까 칼슘이 플러스 2고 OH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은 여기다 써주고 2는 여기에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2가 써져 있는 거죠. 1은 쓰나만 하니까. 그래서 수산화칼슘 OH가 2개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가스가 나온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CaC2가 아세틸렌이 될 때 이 아세틸렌이 몇 중결합 물질이다? 3중결합이라는 거. 3중결합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화칼슘이 3중결합을 갖고 있거든요. 탄화칼슘이 3중결합이고 이 탄화칼슘이 칼슘이 하나고 전자가 체외각 전자가 2개잖아요. 탄소에 하나씩 주고 있고 탄소도 전자 하나를 가지고 서로 결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8개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탄소가 자기가 갖고 있는 4족이니까 전자 4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칼슘하고 결합하고 나머지 3개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중결합이다? 3중결합이다. 근데 여기서 칼슘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칼슘이 떨어져 나가고 수소가 대신 들어왔는데 이 칼슘이 전자 2개인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소가 몇 개 들어와서 있겠어요? 2개가 들어와야 전자를 2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CaC2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빠져나간 칼슘은 뭐하고 만나서? OH하고 만나서 CaOH2가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필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가물가물 하실까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고 C2H2가 생성이 되는 이유는 이 탄소 2개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3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전자가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수소가 2개밖에 안 필요하다. 그래서 C2H2로 생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세틸렌 가스가 칼슘, 탄화칼슘과 만나서 물과 만나서 생성되는 물질에 아세틸렌 가스가 나오는 것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일하다. 탄화칼슘이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것도 중요하고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3중 결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다? 탄화칼슘입니다. 그래서 3중 결합하고 있는 것들이 금수성인 물질들 중에서 3중 결합을 하고 있으면 물과 만나면 무조건 아세틸렌이 나오겠죠. 지금은 대표적으로 뭐만 소개하고 있지만 탄화칼슘만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3중 결합을 하고 있는 금수성 물질이 물과 만나는 것을 물어보면 그때도 우리는 아세틸렌이라고 당당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세틸렌의 연소 반응식입니다. 되게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탄화칼슘이 물과 만나면 뭐가 나오냐? 무슨 가스가 나오냐? 무슨 이나성 가스가 나오냐? 물어보고 그 이나성 가스가 연소할 때 반응식까지 같이 써봐라. 그러니까 아세틸렌의 가스가 나오니까 이 아세틸렌의 무슨 반응식? 연소 반응식을 이렇게 써보더라. 그래서 C2H2가 산소하고 만나니까 당연히 탄화수소, 탄소하고 수소로 된 물질이잖아요. 그럼 뭐 나온다? CO2하고 H2O가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가 되겠죠? 여기까지 같이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수 맞추기는 지금 다 생략하고 있죠? 계수 맞추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내가 계수 맞추기 나 어려운데 왜 설명 안 해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계수 맞추기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나하나 습득을 해보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탄화알루미늄과 물과의 반응식입니다. 탄화알루미늄은 탄소하고 알루미늄하고 결합이 된 건데 자, 알루미늄은 플러스 3조 탄소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4가 요리 와서 3이 요리 와서 그래서 Al4C3가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물과 만났어요. 물과 만나니까 얘는 뭐하고 뭐로 나눠집니까? H하고 OH로 나눠지죠. H하고 OH하고 나눠지니까 H, OH. 알루미늄이 OH. 탄소가 수소하고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트리, 메틸, 알루미늄 여기도 뭐가 나왔고 메틸이니까 물과 만나면 메탄이 나왔고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만나도 메탄이 나오는 물질이 두 번째로 소개가 되는 거죠. 메탄가스가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3개의 반응식입니다. 우리가 3중 위험물의 반응식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물과 반응식을 뽑아보세요. 물과 반응식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물과 반응식을 내가 안 보고 쓸 수 있는지 생성되는 가스가 정확하게 뭔지를 명칭으로 쓸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반응식을 하나하나씩 써보시면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삼류이온물은 금수성이 주가 되다 보니까 물과의 반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주관식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트리에틸 알루미늄이라고 나왔습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 트리에틸 알루미늄. TEAL. 자, 이거 228g과 물과의 반응식에서 발생된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 자, 이게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뭐하고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물하고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생된 기체가 부피가 얼마가 되냐. 그럼 뭘 써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글자만 보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응식을 써봐야 된다. 그래서 반응식을 쓰기 위해서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분자식을 써봅니다. 트리에틸이니까요. C2H5. 트리니까 3개. 알루미늄 붙이면 됩니다. 이게 트리에틸 알루미늄이고 얘가 물하고 만난다고 했습니다. 자, 물하고 만났습니다. 물하고 만나면 얘는 H하고 OH하고 나눠질 거고 여기는 트리에틸 했으니까 에틸기가 나올 거고요. C2H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 에틸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뭐에서 뭘 잃은 거죠? 에탄에서 수소를 하나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소가 하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수소는 플러스 1가고 OH는 마이너스 1가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가 뭘 좋아한다고요? 마이너스를 좋아한다. AL, OH하고 만나겠네요. 알루미늄은 OH하고 만나겠다. 근데 알루미늄은 나 전자 3개 갖고 있어요 하니까 OH가 전자나 하나가 부족해. 하나가 필요해. 그러니까 OH가 하나밖에 안 필요한데 3개나 갖고 있으니까 OH가 몇 개 갈 수 있어요. 3개나 달라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OH가 3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AlOH3라고 쓴다. 플러스 그 다음에 에틸이라고 하는 물질은 뭐하고 만난다? 수소하고 만날 것이다. 그래서 C2H5에다가 얘를 만나니까 6가 되겠죠. 하나가 채워져서 6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에탄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에탄가스가 발생이 되는 반응식이 써질 거고 자, 계수 맞추기라는 걸 한다 이야기죠. 계수 맞추기. 이제 반응식이 썼으니까 앞에 계수 맞추기를 해보게 되면 자, 개수를 씌워보는 건데요. C2H5가 이걸 하나로 보시고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자, C2H6가 있잖아요. C2H6가 있는데 이게 C2H5가 3개가 있다는 말은 탄소수가 이미 여기서 탄소수가 2, 3은 6하고 2, 3은 6, 6개 있으니까 여기도 6개가 돼야 되니까 얼마가 곱해져야 돼요? 3이 곱해져야지 C2H5, C2H6, C2H6, C2H6. 그래서 에탄이 3개가 있는 거죠. 에탄이 3개 있으면 2개짜리가 3개 있는 거죠. 2, 3은 6이 됩니다. 개수 똑같이 맞춘다는 이야기죠. 2, 3은 6, 2, 3은 6 이렇게 맞춰주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기는 수소가 여기에도 있고요. 또 요것과 반응하는 수소에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반응하는 물질 둘 다 갖고 있는 원소를 먼저 개수 맞추기를 할 때 사용을 하면 헷갈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먼저 맞춰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혼자 있는 거 알루미늄 보니까 알루미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보니까 산소가 여기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산소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산소가 없잖아요. 산소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산소가 3개 있으니까 여기에가 5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뭐 써줘야 돼요? 3을 써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3을 써줄 수밖에 없고 자 여기에서 알루미늄 맞췄고요. 산소수 맞췄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3 여기서 1 곱하기 3이죠. H가 3개 있다는 거예요. 3. 그 다음에 6개가 3개 있으니까 6, 3, 18이 됩니다. 그러면 몇 개가 됐어요? 21개가 됐어요. 21개가 됐으니까 자 여기에서도 수소 개수가 21개가 됐는지를 봐야 돼요. 5, 3, 15, 2, 3은 6 해서 21개로 맞춰졌습니다. 결국은 수소를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맞추고 나니까 수소 개수가 맞아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개수 맞추기가 끝난 거예요. 자 이런 게 약간씩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실수를 해버리면 개수 맞추기 실수해버리면 값이 계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요구값이 다르게 계산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개수 맞추기가 중요합니다. 쉬우면서도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개수 맞추기. 반응식 잘 써놓고 개수 맞추기 잘못 써놔버리면 의미 없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 분자 3개하고 반응을 해서 수산화 알루미늄과 에탄가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기체의 부피가 얼마냐 그랬어요. 그 기체는 뭐겠습니까? 요 기체입니다. 요 기체의 부피다. 자, 문제에서 반응하는 물질이 뭐라고 그랬냐면 양이 주어졌어요. 228g이라고. 자, 이게 228g이 반응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228g이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구해야 된다? 뭘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몇 몰이냐? 228g. 이게 228g이 몇 g이야? 몇 몰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228g이 몇 몰이야? 물어보려면 요것의 분자량을 알아야 됩니다.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분자량을 알아서 그 분자량을 가지고 228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분자량을 가지고 이 값을 나눠주면 몇 몰하고 나옵니다. 몇 몰이다라고 나와요. 단위가 그램이니까 여기는 몰입니다. 킬로그램이면 킬로몰입니다. 그램이니까 몰로 나옵니다. 그 몰이 몇 몰인가를 보고 몇 몰이면 몇 몰 나오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이 반응식 자체만 보고도 몰로는 이미 판단이 됐잖아요. 얘가 몇 몰이죠? 아무것도 안 써졌으니까 트리에틸 알루미늄 1몰이 반응하니까 에탄이 몇 몰이 나와요? 3몰이 나와요. 여기가 지금 현재 어떤 관계냐면 1몰이면 몇 몰 나온다? 3몰이 나온다. 그러면 228g이 반응을 했으니까 이게 몇 몰이냐 이거죠. 이 몇 몰이 이 몰수가 나오게 되면 비례식으로 생각하면 부피는 금방 구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를 갖고 있다. 그래서 22.4리터에다가 몰수로 곱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228g이 몇 몰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분자량은 탄소 분자량, 수소, 알루미늄 이런 분자량들을 다 적용을 해서 더해보면 그 값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탄소 얼마입니까? 자, C2H5부터 해보세요. 탄소가. 자, 원자번호 6번이잖아요. 6번이니까 12예요. 12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플러스 수소는 1이니까 5개 있으니까 5죠. 자, 이것이 몇 개 있다 이 말이에요. 3가 돼 있으니까 3을 곱해야 되겠죠. 플러스 거기다 알루미늄이 있으니까 알루미늄의 원자번호 몇 번이죠? 수헤립의 붕탄, 질산, 푸네, 남아, 알 13번이네요. 13번이면 2배에서 26 플러스 1을 하니까 27이 되겠죠. 홀수는 플러스 1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값이 114가 나옵니다. 자,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 나온다? 114가 나온다. 분자량 114야. 228g이면 분자량 이 분자 하나가 이 114g에 해당되니까 이 114의 몇 배야? 2배야. 이거 나눠주니까 2몰이 되네요. 자, 2몰짜리구나. 2몰이 반응한 거하고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몰이면 1몰일 때 몇 몰이니까 2몰이면 6몰이 되겠죠. 6몰이 되고 1몰당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6에다가 22.4를 곱한 값, 이 값이 최종적인 부피 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표준 상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응식에서 했으니까 문제에서 반응식을 쓰라는 말은 아니지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반응식을 써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몰수 계산하시고 개수 맞추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든 기체의 1몰의 부피는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한 아보가드로의 법칙까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해설, 물과의 반응식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를 구합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니까 114g이에요. 그래서 1몰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가 되고 114g이 반응할 때 3몰이 나왔잖아요. 3몰. 요 3 곱하기 22.4는 이 값을 쓴 겁니다. 3몰에 22.4가 나온 거예요. 근데 228몰이니까 2몰이 됐으니까 이 X값은 요것의 2배 값이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134.4리터의 값이 비례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저는 몰로 했죠? 몰로 했으니까 1몰일 때 3몰이다. 그럼 얘가 2몰이잖아요. 2몰이니까 얘가 6몰이다. 그래서 6 곱하기 22.4 하면은 13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 방법이 약간 달라지지만 비례식 쓴다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시험을 보니까 이제 작업형이 없어지고 통합된 시험을 보니까 그 통합된 시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거의 한 10문제 이상, 10문제 이상이 다 뭐하고 관련된 반응식과 관련된 식이다. 반응식에 자신이 없으면 시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유에 있어서의 반응식을 쓰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금수성은 물과 반응식이 대표적이고 또 연소 반응식이 대표적인 물질도 있을 거고 또 산소하고 반응식, 연소 반응식을 물어본 것도 있고 분해 반응식을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 반응식을 습득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쓸 수 있고 자신 있게 풀이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서 부피를 구해라, 몰수를 구해라, 그램을 구해라, 질량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시험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업형이 있을 때 물어본 것들하고 네, 실기 물어볼 때 문제 수가 늘어났죠. 예, 20문제를 좀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응식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취지에서 반응식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편에서 했던 법규 있잖아요. 법규에서에 관련된 제가 별표 치고 밑줄 치고 했던 그런 부분. 이제 법에서 나오는 가로 형태나 또는 어떤 질문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시고 생각하시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좌에 이어서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